예, 다음은 이제 중간 예납 의무. 사실은 오늘 요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한 주제인데요. 이 중간 예납 의무란 게 뭐냐면 일단 세금 신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도 당해 연도와 같이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미리 세금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세금 신고를 했는데 그 납부할 세액이 3,000불 이상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3,000불 이상 예를 들면 뭐 4,000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도 4,000불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3개월 단위로 25%씩 그래서 4분의 1씩 3개월 단위로 미리 내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4,000불이 납부할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은 2022년이 되면 그것을 결산이 끝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2021년과 동일하게 2022년도도 세금이 나올 거라고 간주해 가지고 4,000불이면은 이제 네 번에 쪼개 가지고 뭐 1,000불씩 뭐 3개월 단위로 1,000불씩 미리미리 내게 하는 것이 이게 중간 예납 의무고 영어로는 인스톨먼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000불이 나오면은 1,000불씩 3개월 단위로 미리미리 내셔야 돼요. 그다음 연도가 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12월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12월 달을 하면 뭐 세금 신고하면 뭐 개인의 경우는 벌써 4월이 되고 또 회사는 뭐 3월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신고할 때 그때 첫 해는 이제 그때 세금을 한 번에 내지만 그 다음 연도에 세금을 낼 때는 3개월 단위로 미리미리 그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중간예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미납액에 대해 이자 비용을 부과해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5%죠. 그래서 그 미납액에 대해서 일수 계산을 해서 5%씩 해서 그 추가적인 그 이자 비용이 거기 가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리미리 그런 중간 예납 의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비즈니스 경우의 예인데요. 만약에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개인 소득세를 냈는데 그 순 납부할 세액이 3,000불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쾌백주는 1,800불이라고 하는데 요 금액이 초과가 되면은 당연히 뭐 그해 세금은 당연히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부터 3개월 단위로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세금을 미리 25%씩 나눠 가지고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이렇게 12월 15일 해가지고 15일 단위로 해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내야 되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이제 이자 비용이 추가로 붙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개인소득세 신고를 뭐 회계사님이나 뭐 세무대리인들에게 이렇게 맡기신 경우에는 이런 걸 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중간 예납 의무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이제 다 안내를 잘 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본인께서도 잘 챙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세금이 3,000불을 넘게 내면은 그 다음에 3개월씩 나눠서 중간 예납할 의무가 있구나.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요번에 이제 회사 비즈니스. 회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회사 소득세를 이제 납부할 때, 그, 그 페더럴 쪽에,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납부할 금액이 3,000불이 초과한다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25%를 3개월 단위로 나눠서 3, 6, 9, 12월. 이건 말일로 돼 있네요. 그래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해가지고 역시 3개월 단위로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그 각 거주, 그 지방세도 있잖아요. BC주면 BC주, 알버타 주면 알버타주, 온타리오 주면 온타리오주, 이런 주에 그 주에 납부하는 그런 또 인컴 텍스가 있는데 그거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연방에 납부할 금액만 그래요. 왜냐면 이게 그 연방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납부할 세금 전체가 아니고 연방 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만약에 3,000불이 초과된다 그러면 그거를 또 이렇게 3개월씩 나눠서 미리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GST도 마찬가지입니다. GST는 뭐 개인 비즈니스를 하셔도 낼 수 있고 또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GST, HST가 부과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GST 계산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출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매출세액, GST 컬렉티드라고 하는 그 금액에서 내가 이제 비용으로 지출한 거에서 이제 만약에 GST가 나가면 그걸 인프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쪽이잖아요. 그건 이제 공제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나온 그 순금액, 그게 넷텍스인데 그 금액이 만약에 3,000불이 넘게 되면 마찬가지로 GST도 이 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그만큼의 GST를 미리미리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이제 GST는 약간 한 달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만약 12월 말이다 그러면은 4, 7, 10 그다음 연도 1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틀리긴 한데 어쨌든 3개월 단위로 GST도 납부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중간 예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또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면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그 추가된 세금만 더 납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미리 낸 게 더 많이 냈다. 왜냐면 이제 세금이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가지고 세금을 낼 게 적어져서 오히려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기납부세액을 이제 돌려받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정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전년도에 이만큼 했다고 그 다음 연도 동일한 이익이나 세금이 발생하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정산을 해서 뭐 더 내야 되면은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세금이 적게 나오면 이제 돌려받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산은 정산이고 그 직전 연도에 세금 된 걸 기준으로 해서 3,000불이 초과되면 중간 예납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